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25조 과세표준 들어가죠. 재산세 과세표준. 지난 시간에 224조 재산세 비과세까지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재산세 225조 과세표준. 그래서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 과세표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잠깐 우리 복습을 좀 해야 할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취득세는 부가징수 방법을 결정할 때 부가징수, 즉 어떻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것이냐라는 부가징수를 결정할 때 취득세는 원칙이 뭐였죠, 여러분? 신고 및 납부였죠. 신고 및 납부. 자, 그러면 신고 및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는 행위세예요. 그렇죠?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 개인마다 취득을 언제 할지는 알아 몰라? 모르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혹시 니들이 뭐 하면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취득세가 신고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행위 시점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신고 및 납부를 하라. 근데 만약에 이러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외 뭐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보통 징수로 갔죠. 도대체 저 자식이 아침부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집에 갈까? 예, 그러실 거예요. 처음 오셨죠, 오늘? 저는 처음 뵀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들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외 뭐다, 여러분? 보통징수. 그럼 보통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과세권자 액션을 취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외적으로 뭐로 간다? 보통징수. 그래서 과세권자가 네가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서 거기다 뭘 더해서 가산세를 더해서 뭘 보내준다?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통징수는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한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한테 뭘 보내준다? 납세 고지서. 그래서 여러분 납세 고지서는 매달 우리 받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재산세는요. 취득한 이후 뭐 하는 상태에서? 보유하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세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아 몰라? 알죠? 등기부 등이나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재산세는 누가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가세한다? 6월 1일 현재로 가세합니다 그랬죠. 이걸 과세 기준이라 그랬어.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새로운 시간적 기준이 과세 기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 및 납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징수합니다. 이게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을 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 신고 및 납부를 할 때에 취득 가액을 결정할 때 얼마 주고 샀어요? 라는 취득 가액을 결정할 때 여기다 쓸까요? 이때 취득 가액을 결정할 때 과세관청은 얼마 주고 산 건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 납세 의무자가 뭐 한가에? 신고한 가액. 나 이거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 하면? 신고를 하면 그거를 뭐로 한다? 과표로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무신고. 또는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과표가 뭐가 된다 여러분?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그랬죠. 시가표준액이 된다.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했죠 여러분?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 때 과세 가격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다?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가액이죠. 과세권자. 그리고 특례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배웠죠?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과세 표준은 뭘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게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죠. 그럼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요? 과세권자. 그러면 이때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가액은 무슨 방법이고 보통 징수고 이때 과표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가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재산세의 과표는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요. 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해서 시가표준액에다가 한 번 더 뭘 곱하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시면은요. 자, 책 한번 잠깐 보실까요? 부동산에 대한 과세 표준은 특히 부동산이니까 밑줄,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죠? 주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보유세로 넘어오면서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 등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를? 주택을 별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별개로 구분합니다. 어디 보고 계셔야 돼요? 225쪽 맨 위에 보고 있어야 돼. 225쪽.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 표준은, 자, 여러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보유세 과세 표준은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그래서 계산 요소가 몇 가지다? 2가지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재산세 과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여러분 저 신고한 가액이나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는 것이 없어요. 재산세는 뭐가 없다고요? 신고한 가액이나 사실상 취득 가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요거는 언제 때 나오는 건데? 신고 및 납부일 때 나오는 건데, 재산세는 신고 및 납부가 아니라 무슨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는 뭐밖에 없다? 시가표준액을 기준한다. 시가표준액을 기준한다. 여기다가 하나 더 곱해라.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라. 이게 재산세 과세 표준의 계산 요소입니다. 기본 계산 요소. 특히 재산세 과세 표준은 오로지 뭐만 가지고 기준한다? 시가표준액만을 기준한다.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절대 신고한 가액이라든지 또는 장부가액이라든지 이러한 쓸데없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출발점은 어디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게 재산세 과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 다음에 보유세로 올 때는 항상 과표를 구할 때에 반드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야 된다는 것이 보유세 과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재산세는 물론이요,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에 때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산세는 물론 지역 자원시설세나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의 과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나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출전에 말장난 칠 때 이걸 살짝 빼먹는 거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을 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려. 왜 이렇게 결석생들이 보이지? 네? 지금 3명이 안 보이겠어요? 오빠 안 보이고 모녀 안 보이고
어머니는 지난주 2시간 수업 끝나고 가보셨는데 오늘은 아예 안 나오시네. 어제는 나오셨던데. 저는 다 출석생 관리합니다. 그래서 나왔느냐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요. 제가 안 나오신 분 집에 전화 걸었어요. 대개 사모님이 안 나오셨는데 무슨 어디 편찮으신가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집사람 아침 일찍부터 학원 나갔는데. 그래서 그 집안 깨졌어. 작년에. 몇 개 집안을 제가 꼭 말아먹어요. 집에서는 학원 간다고 갔는데 학원에서는 안 왔다고 전화 온 거죠. 의심스러우면 저 테스트 하려면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 한번 안 나와봐야지. 그러면 제가 아나 모르나. 쪽쪽 잡아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산세 과세표는 계산 요소가 몇 가지다고요? 2가지. 시가편에다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요. 근데 우리 시가편액은 누가 정해놓은 거야, 이게? 과세권자가 정해놓겠죠. 자, 잠깐 복습합시다. 시가편액은 아주 지방세에서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시가편액은 과세권자가 과세물건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랬죠. 이때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뭐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토지와 주택은 특징이 뭐라 하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가격을 어떻게 한다? 공시합니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죠, 여러분? 공시된 가액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학계론에서 배우시는 거죠. 학계론에서 여러분 아직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요? 예.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각 지역의 대표성과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각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개별 토지에 대한 가액을 조사하는 걸 요걸 뭐라 그랬죠,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랬죠.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단독주택이면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가격이 매년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공시한다 그러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에 대해서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특징이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격이다 그랬죠, 여러분? 일괄 고시가액으로 나옵니다 그랬어요. 주택에 대해서 가액을 공시할 때는 주택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해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고시하는 거죠. 마치 복합 개념이죠. 부동산학 개념에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 단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괄 고시가이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으로 공시가 됐다. 개별 주택 가격이 5억 원은 공시가 됐다. 그러면 그 개별 주택 가격이라는 5억 원은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정한 개별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얼마다? 5억 원이다. 그러면 그때 그 5억 원은 아파트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 가액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져.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액으로 나옵니다. 그랬죠. 이게 다른 점이야.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가편액을 구하려면 내 토지 뭐를 곱해야 되는가? 면적을 곱해야죠. 면적. 내 토지가 150제곱미터야.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 가액으로 나온다고. 그럼 내 전체 토지 가액을 구하려면 거기다 뭘 곱해야 되는가? 면적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별 주택가랑 공동주택가랑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돼서 무슨 가격이 나온다? 일괄 고시가 난다.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초 단계에서는 시가편의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일 때는 공시된 가액이 있다 없다? 안 되고 있다 그랬죠. 아직은. 상가 등은 아직 정부가 공시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때에 이 건축물 가액은 누가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시장 군수가 또는 구청장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랬죠. 산정한 가액을 한다. 시장 군수가 계산하라는 얘기야. 시장 군수가. 이때 이 산정하는 방법은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살펴봤던 것이 이 건물 신축 기준 가격, 건물 신축 기준 가격, 즉 1제곱미터당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조정 지수인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를 곱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관 연수변 잔존 가치를 곱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당 건축물의 면적을 곱한 다음에 다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가감산율을 곱해서 누가 결정한다, 여러분? 시장 군수가 계산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뭐 곱하다 끝냈잖아. 괜히 왔어. 집에 갈 걸. 여러분 217조 잠깐 보세요. 217조. 오셨어요? 그 맨 밑에 여러분 시가 표준에 나와 있잖아. 거기 보시면 토지 주택은 공시된 가액이다 그랬죠.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이 뭐고?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뭐다 여러분?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다. 그런데 뭐는 상가 등의 일반 건축물은 가액이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지방세법에서 따라 정하는 방법 거기 나왔죠? 건물 신축 가격 기준에다가 뭐 하다 끝났어? 곱하다 끝났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런 방식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누가 결정하라? 시장군수가.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잠깐만. 자, 그러면 이게 그대로 지방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가편액이단 말이에요. 근데 재산세는 원칙이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출발점이 뭐다 여러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랬죠. 시가표준액.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라. 재산세 과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로 출발한다? 시가편액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 과세표는 토지는 뭐를 가지고 하는 거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무슨 가격?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건축물일 때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 이거를 뭘로 하고? 시가편액으로 하고 여기다 한 번 더 뭘 곱해라고요? 공정시장가격. 자 보세요. 과거의 시험은 여기가 중요했어. 과거 시험에는 여기를 잘 물어봤어. 뭘 물어봤다? 시가편액. 그러니까 절대 재산세 과세표는 신고한 가액이나 또는 법인 장부가액 등이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재산세 과세표는 뭐만 일단 잡아내라고 여러분? 시가편액 이거부터만 잡아내라고요.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쪽으로 오겠죠. 뭐를 중시한다 지금은? 공정시장가격. 그러니까 출전이 살짝 여러분한테 재산세 과세편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내놓고 토지, 건축물, 토지, 주택,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단 말이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반드시 뭐가 나왔는지 확인하시라고요. 공정시장가격.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보실 때는 재산세 과표가 나오면 빨리 공정시장가격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 이걸 먼저 확인 안 하시면 시가편액을 하는데 여기다가 중점을 두다 보면 이걸 빠진 게 안 놓칩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재산세 과세표를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자? 공정시장가격별이 나왔는지 이거부터 확인하자. 근데 이 공정시장가격표는 어디 공통상이다 여러분? 보유세 공통상이다. 실제 출전이 이걸 갖고 장난쳐요. 자, 그러면 재산세 과표는 시가편액으로만 한다라는 거.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라. 그럼 이제 우리 지금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지 한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225쪽 오셔야 돼요, 여러분. 225쪽. 공정시장가율은요, 공정시장가율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나 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정한 범위를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기본서에 다 나와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이나 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과세 물건별로 일정한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그거를 바로 뭐라냐면 공정시장가비율이라 합니다. 공정시장가비율. 그래서 여기 공정시장가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일 때는 요때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일 때의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지방세법에서는 그리고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즉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구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규정이 되고 있고요. 주택은 6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0%.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몇 프로냐라고 했을 때에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고요? 70%고요. 그 다음에 주택일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몇 프로다고요? 60%다 그 얘기입니다. 주택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면 낮다는 것은 주택은 과표가 커진다, 작아진다, 얘들보다? 작아지는 거죠. 얘가 작아지면 뭐가 작아지는 거야? 과표. 그래서 법률에서는 요 토지와 건축물을 최저 50%에서 90%의 범위 안에서 법률에서 명시가 돼서 법률에서 최저 비율 50%, 최고 비율 90%의 범위만 규정해 놓고 이 중에서 어떤 비율을 정할 거냐라는 것은 어디에서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택은 최저 비율이 40%부터 출발해서 최고 80%까지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법률은 그냥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만 규정하고 있고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서는 이 중에서 어떠한 비율을 정할 거냐 이거는 어디서 결정하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니 법에서 정하면 될 걸 왜 굳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느냐. 자 여러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에 차이점이 있죠.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규죠. 맞나요? 여러분 우리 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학계를 배우는 다 법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법률 체계를 조금 다 아실 거겠지만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면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공부합니다. 법률. 이때 법률은 법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죠? 엄마 법이 뭐야? 법법 그런데 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엄마는? 무식한 놈. 그것도 모르냐? 지혜비 닮아서. 맨날 나쁜 건 지 아빠 닮았대. 저희 집에서 듣는 얘기예요. 애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좀 잘 나오면은 아이고 그래도 지 엄마 닮아서 그러더니 성적이 떨어지면 뭐라 그래? 지혜비 닮아갖고 저 공부 못하는 거 보라고. 그래서 애 성적은 저한테 달려있어요. 자, 법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뭐. 입법기관인 어디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를 뭐라는가? 법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세법은 물론 특히 세법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경제 현상을 규제하는 게 우리 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걸 모든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하위 법률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게 돼 있죠. 이때 법률 밑에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법률 밑에 뭐가 있는가? 시행령이 있는 거죠, 시행령. 그러면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점은 이거죠. 법률은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라면 시행령은 행정기관이 정부에서 제정한 법규죠. 정부에서 제정한 법규라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명령 그러죠. 자,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시행령부터는 정부의 행정기관이요. 여기는 입법기관이지만 여기는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명령. 이때 특히 시행령은 누구 명의로 나온다? 대통령 명의로 나오는 거죠. 대통령령. 그리고 실무 절차 규정에 대한 내용은 역시 법률과 시행령에서 하위 법률에다 위임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행규칙이라는 거죠. 이때 시행규칙은 행정기관의 누구 명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나 누구 명의로? 주무, 장관 명의로 나오는 거죠.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세법은 이 중에서 법률과 시행령이 주된 시험범위죠. 그러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법을 뭐 하거나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어디서? 국회에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국회의원들이 바쁘셔 안 바쁘셔? 바쁘셔. 엄청 바쁘셔.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여건이 막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를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님들 모시려니까 쉬워 어려워? 어렵죠. 어려우니까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하위 법률 시행령에다 위임한 게 바로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뭐와?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만 규정해놓고 요 범위 안에서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 누가 결정하라? 누가 결정하라?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라는 게 대통령으로. 그럼 여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죠. 재미없나? 재밌는 건데.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비율을 정할지는 뭘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했죠. 그럼 대통령은 신속하게 어떤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변동되면 그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법률에서는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만 규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어떤 비율을 정할 건지는 어디서 결정하고 있다, 여러분? 대통령.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여러분은 공정시장가격부는 과세 물건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토고는 몇 프로고? 70%. 토고는 70%.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높아야 되니까 낮아야 되니까 얘보다 몇 프로 낮은? 10% 낮은 몇 프로 한다? 60%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니 나 몰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세법 하다 말고 뭐 법 얘기하고 있고 지가 뭐라고. 그러면 몰라도 돼. 그 대신 뭐는 기억하라, 여러분? 대통령령은 기억하라. 몇 프로다고요? 70%, 60%.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뭐 한참 얘기했는데 들으나 안 들으나 차이가 없네. 자, 결론. 제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아파트니까 무슨 가격이 나왔다? 무슨 가격이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의 공동주택으로 공시된 가격이 얼마 나왔다? 5억 원이 나왔다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자 이때 공시된 가격이 5억 원일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은 얼마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세 과표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 3억 원이잖아. 시가표가 얼마? 5억 원에다가 뭘 곱해라고요, 여러분? 과세표를 물어보면 반드시 뭐 확인하라?
공정시장가액비율. 근데 주택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몇 프로다고 여러분? 60%. 그러면 결론 이때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억 원이 되는 거죠, 3억 원. 자, 여러분 5 곱하기 60% 0.6은 얼마? 3억 원이죠? 5 곱하기 6은 얼마냐고? 3. 그럼 결론 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얼마라는 얘기 여러분? 3억 원이라는 얘기 3억 원. 그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표를 높이는 역할이에요? 낮추는 역할이에요? 낮추는 역할이네요. 재산세. 이해되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이 5억 원은 나왔을 때 재산세 과표는 얼마예요? 물어보면 여러분은 재산세 과세표는 그 당의 과세 물건이 뭐에다가 시가편액에다 뭘 곱한 거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거다고. 그럼 이때 공공주택가격이랑 공시된 가액이 뭐가 되는 거고? 시가편이네. 주택이니까 공정시장가액표는 몇 프로 붙이면 되는 거야? 60%. 그럼 결론 재산세를 과세할 때 이 아파트의 과세가격은 얼마를 하겠다는 얘기야? 3억 원을 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요거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거는 결정은 대통령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너무 주택 경기가 침체화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는 물론이고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안 좋죠, 지금. 여러분 좋은가 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우리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맨날 나만 걱정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나만 걱정해. 지금 큰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가계부채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고용인의 생산은 자꾸 위축되고 있고요. 이러다가 외부 여건에서 한번 충격 오면 훅 가버리는 겁니다. IMF가 또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지금 이러한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높으신 분들이나 돈 많으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겠죠. 충격이 오면 우리 서민들이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거니까 그분들이야 뭐.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요 70% 60%를 결정하시고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 거기 225조 과세표준, 특히 부동산 과세표준은 별표 2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편액 곱하기 뭐 한다? 공정시장가격인데 이때 토거는 몇 프로고요, 여러분? 70%. 주택은 몇 프로요? 60%. 그래서 반드시 과표를 구할 때, 보유세의 과표를 구할 때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자. 공정시장가격이 나왔는지 이거부터 확인하라. 시험 공부할 때는, 시험을 볼 때는. 기타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X. 기타는 뭐예요,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죠? 선박과 항공기.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혹시 선박과 항공기 갖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선박과 항공기 과표는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가편액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의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에서만 나오는 거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의 뭐일 때만 나온다? 부동산일 때만 나옵니다. 결론은 요 두 가지 계산 요소. 자, 기초단계에서는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가편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만 주의할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는 물론이고 모든 보유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위만 규정되고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어디서 규정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재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요거를 더 낮출 수 있겠죠. 최저 몇 프로까지 낮출 수 있어? 토거는 50%, 주택은 몇 프로까지? 40%까지. 또는 이 재산세를 많이 걷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토거는 몇 프로까지? 90%까지. 주택은 몇 프로까지? 80%까지 이 비율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 중에서 70%, 60%의 특징은 뭐냐면 요 지금 현재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의 딱 중간 비율이 바로 요겁니다. 50%와 90%의 딱 중간이 얼마냐고? 70%, 40%부터 80% 딱 중간에 있는 게 몇 프로다고 여러분? 60%다고. 그래서 요 지금 나와 있는 오늘 현재 나와 있는 70%와 60%는 법률에서 규정한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 사이 중에서 어떤 비율이다? 딱 중간 비율입니다. 딱 중간 비율. 그래서 요거는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올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내릴 수도 있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어디서 규정하면은? 법률에서 규정하면 신축적인 개정이 힘들죠. 그죠? 왜? 국회의원을 모셔야 되니까. 지금도 국회에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 예산 지금 계속하고 있죠? 예산 확정됐나 안 됐나? 통과됐대요? 제가 어제 뉴스로 확인을 못 해갖고 예산 통과됐으니까 이제 법률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원회 통과됐어요. 아직 상임위원회 통과가 안 됐어요. 소위원회는 실제 실무 법률을 규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정치적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와 야가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총회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요. 네, 그래서 법률 제정에 대한 참여해서 제가 주택은행 다닐 때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가 담당하는 법률이었어요. 그럼 그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 국민주택기금을 담당하는 법률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매년 바뀌어요. 그러면 이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되는지 국회가 그렇게 쪼여들어 있어요. 가서 봐요. 어디까지 통과가 되고 있는지, 소위원회에 넘어갔는지, 상임위원회 그래서 계속 입법기관에서 지금 어떠한 절차를 거쳐가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 시간에 보면 그 국회에 보면 공무원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막 뉴스에 가끔가다 나오는데 전혀 뭐 관심 없죠. 드라마만 보고 있고 그냥. 그래서 그 쫓아다닌 건데 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법이 현재 지금 소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지금 이제 상임위로 소위원회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면은 이제 거의 개정이 확정되다시피 합니다. 우리 세법은 이 개정 작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는 현재 법률이고 아마 내년 금년 12월 말일, 12월 31일 또는 1월 1일자로 세법 법률 개정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아마 교과서가 완성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결론 냅시다. 좀 많은 시간을 투입했네요. 재산세 과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놓고 여러분이 딱 외우셔야지 이해를 하지 않고 외우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시간을 투입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결론 시가보다 공정시장가격인데 특히 시가표 매길 때 토지, 주택, 건축물은 무슨 가격이다 라는 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유세 때는 한 번 더 뭐가 나온다? 공정시장가격이 나온다.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구체적으로 과세 물건에 따라서 토건일 때와 주택일 때 비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까지가 재산세 과표가 됐습니다. 책에는 2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설명은 장시간에 걸쳐서 했네요. 자,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과표가 결정됐다. 이제 여기다 뭘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뭘 곱해야 돼? 세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재산세 세율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거기 표준세율. 별표 2개. 잘 나와요, 시험에. 최근에 특히 재산세서 세율 잘 나와요, 표준세율. 자, 그러면 이때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세율. 이때 토지나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그 토지, 건축물, 주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뻘겋게. 나 다 이거 못 외우겠어. 그럼 뭐라도 기억하라. 주택에 대한 세율은 외우셔야 됩니다.
주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 주택에다 초점 맞춰야 돼. 공인중개사의 주된 중개 목적물이 뭐니까? 주택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뭐가 나오면 주택이 나오면 일단 주택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 무조건 주택부터. 그리고 주택이 아닌 상가 등 일반 건축물 이렇게 구분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주택은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별장, 동그라미 시뻘겋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그거예요. 별장. 별장 무슨 재산이죠 여러분? 우리 사치성 재산이랬죠. 사치성 재산. 자, 우리 사치성 재산 종류 어떻게 외운다? 별골, 오손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 근데 사치성이라는 것은 서민들 얘기고 조금 돈 있으신 분들은 필수품이잖아. 아, 우리 돈 많이 벌면은 별장도 사고 고급 주택도 사면 되는 거지 뭘. 없으면 사치성 재산이고 있으면 필수품이죠 뭐. 자, 그래서 사치성 재산인 별장은 몇 프로 때린다 여러분? 동그라미 시뻘겋게 4%.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이니까 몇 프로? 4% 이렇게 연결시키면 덜 까먹을 것 같아. 사치성이니까 4%. 죽어라! 죽을 사자 4%. 표시했어요? 그리고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보유세에서 최고 세율은 4%입니다. 보유세에서 최고 높은 세율은 몇 프로다고? 4%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별장은 보유세에서 무슨 세율을 때리는가? 제일 높은 세율을 때리는 거야.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이니까. 사치성이니까. 그런데 출제위원은 별장을 갖고는 장난 안 쳐요. 왜 별장을 갖고 장난치지 않냐? 그 밑에 여러분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 그래서 거기에는 밑줄 그걸 갖고 장난쳐. 무슨 주택? 고급 주택. 이걸 갖고 장난칩니다. 출제는. 출제는 별장보다 고급 주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누진세율을 때립니다. 밑줄 누진세율. 그래서 0.1%부터 0.4%까지의 4단계 초과 누진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 0.1%부터 0.4% 못 외우셔도 좋은데 뭐는 기억해야 된다? 누진세령은 기억해 두셔야 된다. 누진세율. 자, 보세요. 우리 잠깐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그냥 보세요, 눈으로만.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우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뭐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주택 그러는 거죠. 그리고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도는 일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세법은 건축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건물 또는 건축물 크기의 용도에 따라서 뭐와 뭐를 구분한다? 주택과 건축물로 구분합니다. 이때 이 주택은 다시 그 주택의 규모나 가액에 따라서 일반 주택, 통상 말하는 일반 주택 그리고 이 일반 주택과 구분되는 게 뭐죠 여러분? 고급 주택과 뭐가 있죠 여러분? 별장이 있는 거죠. 별장. 그래서 주택을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에 공하는 골프장이나 또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기타 상가 등 일반 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은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세법에서는 고급 주택가, 별장가, 골프장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별골, 오선주 그랬죠.
다만 지금 현재 5가지 중에서 뭐가 없죠, 여러분? 지금 고급 선박은 없죠. 당연히 선박은 없을 수밖에 없죠. 건축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면 요때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락장용 건축물의 특징은 뭐다고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었죠.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치성. 좋은 놈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일반 주택은 표준 세율로 적용했지만 고급 주택이나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락장은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이니까 표준 세율에다가 몇 프로 더했죠, 여러분? 8%를 더한 세율로 가세했죠.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표준에다 몇 프로 더하라고요, 여러분? 8% 더하라 그랬죠. 조금 제가 무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 넓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우리 세법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가든 건축물은 무슨 세율 때리는 거죠, 여러분? 표준세율로 때리는 거죠. 표준세율. 그러다가 이놈이 보유할 때는 뭘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로 때리는 거죠. 실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요, 이렇게 물건 하나가 결정되면 그 결정된 과세 물건에 따라서 취득세는 어떻게 하고, 재산세는 어떻게 하고, 종부세는 과세하는 건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흐름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고객들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개별 세목으로 공부를 하지만 실무 나가서는 수평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수평적으로. 왜냐하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주택. 그러면 주택을 취득할 땐 취득세 어떻게 하느냐?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 어떻게 하느냐? 얘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냐 없냐? 세율은 어떤 세율이냐? 이렇게 수평적으로 봐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공부를 이제 기본 단계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 단계가 지나가면 여러분은 뭐 어쩌 한다고? 수평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수평적으로. 그러면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할 때는 무슨 세율로 가셔야겠다고 여러분? 누진세율로 가셔야겠다는 얘기야. 근데 재산세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일반 주택은 물론 재산세는 고급 주택을 일반 주택과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누진세로 과세한다는 게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급 주택은 무슨 재산이지만 사치성 재산이지만 취득세에서는 구분하지만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고급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무슨 세율로 때린다? 누진세율로 때린다. 오로지 뭐만? 별장만 몇 프로 때린다? 4% 때린다. 그래서 별장만 4% 때리는 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는 뭘 갖고 장난친다, 시험에서. 시험에서 뭘 갖고 장난친다고요? 고급주택 갖고 장난친다고요. 고급주택을. 다시 한번. 고급주택은 무슨 재산이야? 사치성.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일반적 사치성 재산과 똑같이 몇 프로 때린다? 표준세에다가 8%. 그런데 이걸 뭐 하면? 보유하면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을 일반주택과 구분하지 않고 무슨 세율로 때린다? 누진세를 때린다. 그러니까 뭐만 별장만 몇 프로 때린다? 4% 때린다. 그 얘기죠. 물론 골프장이나 고급락정용 건축물 다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에 공하는 건축물이니까 보유세인 재산세 몇 프로 때려야 되는가? 4% 때린 거죠. 그 다음에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똑같이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했던 것처럼 재산세에서는 비례세율로 해서 0.25%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율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일 때 몇 프로 때린다 그러면 4%. 단 주의하자. 뭐는? 고급 주택은 사치성 재산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재산세에서는. 그냥 뭐와 똑같이 취급한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한다. 따라서 고급 주택을 보유할 때는 별장이라는 사치성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서? 일반 주택으로 봐서 무슨 세를 때린다? 누지세. 저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재산세 세율에서는. 이래서 세법이 짜증나죠. 아니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 사치성을 해갖고 표준세에다 8% 더했는데 이걸 고급주택을 뭐 할 때는 보유할 때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는 그걸 잘 갖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택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별장은 몇 프로 때린다? 4%. 그리고 별장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뭐를 포함한다? 고급주택 포함. 이게 제일 중요해. 고급주택의 포인트야. 고급주택은 별장으로 취급한다. 일반 주택으로 취급한다. 일반 주택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무슨 세를 때린다? 누지세.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출제는 제일 좋아해. 그 다음에 건축물 봅시다. 건축물은 다시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자 나왔다. 뭐 꼬로. 무슨 재산? 사치성. 그러니까 몇 프로? 4%죠. 4%. 여러분 요거는 적어놓으세요. 요대로 시험에서 나오진 않더라도 이걸 여러분이 좀 그려놓으면은 한 번에 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교할 수 있게 돼. 그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설명해야죠. 고객한테. 지금 님께서 취득하는 게 뭐야 여러분? 별장. 그러면 취득세는 표준세에다 몇 프로 더한다? 8%. 그리고 이걸 뭐하면? 보유하면 이땐 재산세는 매년 몇 프로 때린다 무조건? 과표에다가 4% 때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그리고 별장을 양도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가 있겠다 없겠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별장 양도했다. 받을 수가 당연히 없죠. 비과세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별장은 혜택이야?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별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그런 흐름을 따져요. 그리고 고급주택을 취득했다. 사치성 표준세에다 몇 프로 더하라고요? 8%. 근데 뭐 할 때? 보유할 때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구분하고 안 하고 뭐로 때린다? 누지세율. 그리고 이걸 양도하면 고급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그 대신 고가주택이란 말이 나와요. 고가니까 뭐만 따지는 거야 이거는? 가액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얼마냐? 우리가 세법에서 일반 주택은 얼마까지 보냐? 9억까지. 9억을 초과하면 뭐로 보는가? 고가주택을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그런 흘러가는 흐름을 여러분이 또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지금은 제가 좀 여러분한테 너무 깊숙하게 들은 것 같아요. 좀 후회가 확 오는데 괜히 너무 깊숙이 들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건축물 자 꼬로니까 몇 프로 여러분? 4%.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내버려 두시고요. 기타 건축물 밑줄 이게 기본적인 재산세 건축물 세율입니다.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0.6. 이게 기준세율이야. 이게 기준세율. 건축물 기준세율은 몇 프로다고요? 0.6. 그러니까 상가.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학원 건물과 토지가 있죠. 학원 건물과 토지가 있죠. 자, 재산세 때립시다. 학원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중에서 뭘로 때리는 거야 당연히? 건물이니까 뭘로 때려야 돼?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그 밑에는 뭐는? 토지는 건물과 뭐하여? 구분하여. 얘 토지는 따로 뭘로 때린다? 토지분 재산세 때린다 그랬죠. 근데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뭐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 그래서 주택일 때는 재산세가 몇 개 나온다고요? 하나. 일반 상가 등일 때 재산세가 몇 개 나오는데? 2개.
그러면 이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하나만 나오는 게 바로 얘 때문에 그렇죠. 왜? 주택의 시가편익인 공시가액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주택은 가액이 몇 개만 나오는가? 하나.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만 나온다? 하나. 이거죠 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 학원 건물은 몇 프로가 되는가요? 건물분 재산세 과세할 때. 몇 프로 때리라고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 때릴 때 0.25% 이 건물분 재산세 때리라고. 그러면 그 밑에는 토지는 뭘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때려야 되겠죠? 자, 토지분 재산세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토지는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분리, 별도, 종합.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랬죠? 이때 이 구분 문제는 거의 매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랬죠? 매해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 그러면 세 가지. 분리, 별도, 종합. 이때 별도는 어떤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종합합산가세 토지는 무슨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서 어떻게 뵀어요? 별사 종비 했죠. 맨날 나만 해.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데. 자, 같이 합시다. 시작. 별사 종비. 예.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다 전철 타면 딱 전철 타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별사 종비. 그러면 되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러면 싹 웃어주면 돼. 그 또 옆에 가서 옆에 넘어가서 별사 종비. 한 번만 8칸 12칸 띄워봐.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 자, 그래서 여러분 토지는 크게 뭐와 구분한다 여러분? 종합, 별도, 분리. 근데 이때 종합과 별도는 무슨 과세 토지? 합산 과세 토지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 무슨 말 써져 있어? 합산 과세. 그래서 합산 과세 때 항상 어떤 세율이 나온다? 누지세율이다. 그래서 결론은 별도와 종합은 둘 다 무슨 세율로 때리는데? 누지세율로 때리는데 별도는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 토지니까 어디가 세율이 더 높다?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이러한 합산 과세는 토지에서 뭐하여? 분리하여. 얘들은 다 무슨 세율로 때린다? 비례세율로 때린다 그랬죠. 비례세율. 비례세율. 그래서 비례세율은 저율에 따라서 007과 0.2%짜리가 있고 사치성은 역시 몇 프로 때리는가 여러분? 4%. 그러면 결론 이제 마지막 할게요. 재산세 세율에서 여러분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게 몇 가지인지 빨리 찾아보세요.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게 몇 가지인지 찾아보세요.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종합, 별도, 그 다음에 뭐예요?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죠. 찾으셨어요? 거기 누진세를 밑줄 쳐놔. 누진세로가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종합과 별도와 그 다음에 뭐다고요? 주택. 표시하세요. 세 개 이렇게 따로 묶으세요. 따로 묶어갖고 요 놈들이 나중에 무슨 과세 대상이 된다? 옆에 나와있네요. 무슨 대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측에 종합과세 대상 나와있죠? 종합부동산세 나와있죠?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요. 재산세에서 하나같이 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누진세율로 과세 애들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 주택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주자 동그라미 세요. 주자. 그 다음에 종합할 때 종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별도할 때 별자 동그라미. 그러면 그걸 우리는 합해서 뭐야 여러분? 주종별. 결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것은 무슨 별? 주종별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별? 주종별. 여러분들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야?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야. 저는 여러분들의 천사님으로 보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왼수 그렇게 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라고 책을 갖다 줘도 갖다 주면 엉뚱한 사람한테 갖다 줘요. 제가 노는 게 좀 이렇게 눈꼴 씌워갖고 공인중개사 책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공인중개사 공부해 보시지. 했더니
어디 볼까? 그때 민법적으로 딱 보더니 민법적이 다 첫 번째 법률 의사람, 법률 행위라 뭐 쭉 나오니까 싹 덮읍디다. 그러더니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래.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나? 와, 정말 여러분 부럽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아저씨들이 막 업고 그러죠. 업어주고 막 그럴까. 어디에서 오신 천사니까?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니까. 잊지 마세요.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세가 되는 건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자, 이걸 우리 어떻게 외우자? 주종별. 그래서 나온 드라마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별. 그래, 뭐 있잖아. 있죠? 그 뭐였지, 제목이? 별에서 온 그대 아니야? 네, 그거. 그 원작자가 저예요. 무슨 별? 주종별. 오늘 가실 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주종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주종별로 가세는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셔야 됐고요? 누진세를. 얘들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뭘로 또 한 번 가셔야 한다? 그래, 종합부담. 이렇게 종부세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